안녕하세요. 저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상주작가 유수진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이 우리 곁을 떠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의 상주작가로 활동하며 이 뜻깊은 해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윤동주 시인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시간으로 동료 시인을 모시고 윤동주 시인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번 대담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시가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건 시인님. 안녕하세요, 유수진 시인님. 시도 쓰시고 동화도 쓰시고 또 소설도 쓰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훌륭한 작가님께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윤동주 시인 서거 또 80주년이 되는 특별 기획에 초대하신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남건 시인님. 먼저 김남건 시인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선생님을 소개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대담을 나눌 김남건 시인님은 시인, 작가, 신앙송가, 아동문학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또 인문학 강의, 창작 강의도 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작가입니다. 시문학으로 등단하였으며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저홀로 뜨거워지는 모든 것들에게, 짜장면이 열리는 나무 등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를 기억하는 독자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 교보문고 광화문 인문 글판에 선정된 김남건 시인님의 시구절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의 김남건 시인님과 함께 윤동주 시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김남건 시인님, 올해는 선생님이 언급하신 대로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김남건 시인님은 제자들과 시창작 수업도 진행하고 여러 문학회도 이끌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근래 어떤 활동을 하며 보내셨는지요?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어서요. 제자들과 함께 광복을 기념하는 활동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8월 14일 저녁에는 원주의 한 카페에서 제자들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저항시 낭독회를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비롯해서 쉽게 쓰여진 시,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육사의 광야, 절정 등 20여 편의 시를 낭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시민들과 더불어서 낭독회를 진행해서 그런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대구에 가서 낭독 뮤지컬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관람하고 이상화 선생님의 생가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말에는 제자들과 함께 대학로 서극장에서 공연된 분홍나비 프로젝트를 봤는데요. 여성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각색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옷에 달고 온 분홍나비도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리면서 제가 굿즈를 달고 왔습니다. 역시군요. 김남건 시인님은 제 기대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진짜 시를 실천하고 있는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진짜를 살아내는 일이야말로 시를 쓰고 읽는 일과 같은 결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암울하고 힘들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창작 활동을 한 문학가들을 기리고 그분들이 남긴 글을 읽고 감상하며 가슴에 새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도 지난 8월에 도서관 옥외 계단 등을 활용해서 저학문인 4인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전시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뜻깊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아마 2년 전인가 봅니다. 원로 선배 시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시인은 낱말 하나, 문장 하나를 남기기 위해 쓰고 또 쓰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부터 그럼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서 연필을 들고 볼펜을 들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걸까 생각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 중입니다. 2025년 올해는 상주작가 프로그램으로 윤동주 시인 관련 강의, 강연,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봄, 여름, 가을 동안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다시 읽고 생애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남긴 많은 글과 일들을 한 단어로 한낱말로 새긴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말 그대로 밤과 같은 암흑기였습니다. 많은 것을 억압받고 자유를 빼앗긴 시대 상황.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청년 윤동주가 올려다본 하늘에도 별이 떠 있었을 거예요. 밤하늘의 별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였을 거고요. 시대는 변해도 별은 변치 않아 보였을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에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하듯 쓴 시구절이 나옵니다. 별은 윤동주 시인이 지향해야 할 이상향이자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희망의 빛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남권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 생각에도 윤동주 시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는 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이 시대의 아픔이 클수록 윤동주 시인의 별에 대한 염원은 더욱 간절해졌겠지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에서는 별이 그리움과 추억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은 외로운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별은 이상을 넘어 멀리 두고 온 어머니, 친구들, 고향을 불러내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얼어붙은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이자 희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동주 시인에게 별은 암울한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희망이었고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이었네요. 그러고 보면 윤동주 시인은 별이라는 한 점의 빛을 향해 나아간 시인이었나 봅니다. 윤동주 시인이 남긴 가장 빛나는 단어를 별로 꼽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김남권 시인님? 네, 그럼요. 동의하신다면 김남권 시인님이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인 별 해는 밤을 낭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을 대표하는 낱말이 별이라는 데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별 해는 밤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시 낭송가 김남권 시인님이 낭송한 별 해는 밤이었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남권 시인님.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이 부분을 정말 좋아했던 10대의 유수진이 있었습니다. 별 해는 밤이 프린트된 책받침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서정시를 넘어 하나의 파노라마 같습니다. 어머니를 부를 땐 가슴 뭉클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소학교 동창들의 이름을 부를 땐 순수했던 시절의 아련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저는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같은 동물을 호명하는 부분에선 어쩐지 맑고 깨끗한 영혼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저도 이 시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라고 말하면서 그리운 대상과의 단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라는 구절에서는 깊은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정서가 극대화되죠. 아무랬던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무력감과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리고 싶을 만큼 치열하게 고뇌한 흔적이 보여서 시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윤동주 시인의 위대함은 절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라고 노래한 뒤에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숙한 자기 성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라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별에는 밤은 어둡고 추운 현실 속에서 순수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한 청년 시인의 고결한 다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월이 흘러도 이 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아련하고 슬픈 정서가 전해지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시절에 별 해는 밤을 책받침으로 들고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윤동주 시인을 좀 잊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올해 윤동주 서거 80주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와 생애를 다시 공부하고 감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권 시인님은 언제 윤동주 시인을 만나셨는지, 어린 시절 윤동주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만나고 읽으셨는지요? 제가 처음 윤동주 시인을 알게 된 건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예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마침 문예부 지도 선생님이어서 그때 하나운 윤동주를 비롯해서 펄벅, 해맹예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별 해는 밤을 읽으면서 30리길을 걸어서 다녀야 했던 학교길, 그리고 신문을 돌리고 나면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바라보았던 별빛들이 제가 시인이 되고 나서도 별이 가슴에서 빛나는 시간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지상의 별을 찾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이들입니다. 동시아 놀자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은 윤동주가 보았던 하늘의 별이 우리 가슴속으로 면면이 이어져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셨군요. 학교 가는 길에 별 해는 밤을 외며 가던 김남권 어린이가 있었고, 신문 배달을 하다가 별을 올려다보던 젊은 김남권 학생이 있었네요. 별을 소재로 시를 쓰는 일은 천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일입니다. 정말 많은 시인이 별을 노래했고, 별을 노래하고 있고, 별을 또 노래할 겁니다. 아마도 백일장의 가장 흔한 소재이기도 할 겁니다. 올봄에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시와 백일장이 열렸는데요. 오전부의 시제가 별이었습니다. 김남권 시인님의 작품 중에도 별을 소재로 한 시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별의 노래라는 작품이 좋았습니다. 김남권 시인님이 별의 노래를 낭송해 주시면 낭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 작품을 칭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별의 노래, 김남권. 모든 별에는 수도꼭지가 있어. 이른 저녁이 되면 말끔히 세수하고 나와 나를 기다리네. 내가 부르지 않아도 선앙당 느티나무 정자를 베고 누워 나를 올려다보네. 노을과 몸을 바꾸는 9시가 되면 아침의 노여움도 어둠 속에 둥지를 틀고 바람의 표정을 바꾸네. 모든 별들이 우주를 밝히는 자정이 되면 수선화처럼 푸른 어깨를 내밀어 숨막히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네. 늦은 세수를 하고 다시 보아도
너는 호수에서 막 깨어난 듯 눈이 부셔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을 밖에. 예, 잘 들었습니다. 역시 낭송가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김남권 시인님의 목소리로 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보는 시와 듣는 시는 조금 다른 감상과 이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김남권 시인님은 작가이면서 낭송가이기도 합니다. 낭송법에 관한 책도 출간하셨지요. 읽는 시와 듣는 시, 직접 낭송하는 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을 때 그 감동이 몇 배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이입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오지요. 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시를 써놓고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을 때 운율감이 더 생기고 어색하고 비문이었던 문장들도 훨씬 발견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2300년 전에 시학을 통해서 시와 낭독의 중요성을 발견했지요. 우리 조상들도 신라시대 때부터 향가 등을 통해서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알고 보면 노래와 낭독과 낭송의 유래는 결국 한 편의 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를 소리내어 읽을 때 가슴속에 이미지가 맺히고 그 이미지를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그 감정이 결국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치유의 힘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별은 멀리서 반짝이는 대상인데 김남권 시인님의 별의 노래에서는 별에 수도꼭지가 있어 이른 저녁이 되면 말끔히 세수하고 나와 나를 기다리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말끔히 세수하고 기다린다는 점에서 이미지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내가 부르지 않아도 선앙당 느티나무 정자를 베고 누워 나를 올려다보네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별이 나를 먼저 찾아와 바라봐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별을 올려다보는 일반적인 구도를 뒤집어서 별이 나를 향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별의 이미지가 더 강렬해집니다. 모든 것이 잠든 깊은 자정이 되자 별은 수선화처럼 푸른 어깨를 내밀어 숨막히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숨막히는이라고 했을까요? 그 아름다움 앞에서 화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을 밖에 없다며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별이라는 소재는 매우 흔한데 그 평범한 소재를 김남권 시인님의 개성 있는 상상력으로 세계를 확장한 좋은 시입니다. 네, 제 시를 이렇게 멋지게 해설해 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수진 시인님의 작품 중에도 별을 소재로 한 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의 집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수진 시인님의 저녁의 집이야말로 별이라는 평범한 소재를 매우 깊은 상상력으로 끌고 가서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준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자분들이 들어볼 수 있게 한번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터넷 SNS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시로 알고 있지만 시인이 직접 낭독해 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제 시 저녁의 집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저녁의 집, 유수진. 아침이라면 모를까. 저녁들에겐 다 집이 있다. 주황빛 어둠이 모여드는 창문들. 수줍음이 많거나 아직 야생인 어둠들은 별이나 달에게로 간다.
불빛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건 다 저녁의 집들이다. 한 켤레의 염치가 짝짝이로 돌아왔다. 수저 소리도 변기 물 내리는 소리도 돌아왔다. 국철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설거지를 끝낸 손가락들이 소파 한 끝에 앉아 어린 송아지의 배꼽 그 언저리를 생각한다. 먼지처럼 버석거리는 빛의 내부, 어둠과 빛이 한 켤레로 분주하다. 저녁의 집에는 온갖 귀가들이 있고 그 끝을 잡고 다시 풀어내는 신발들이 있다. 적어도 창문은 하루에 2번 깜빡이니까 예비별에 자격이 있다. 깜빡이는 것들에겐 누군가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다. 매번 돌아오는 관계가 실행하는 수상한 반경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고 스위치를 딸깍 올리면 집이 된다. 별은 광년을 달리고 매일 셀 수 없는 전멸을 반복한다. 그리고 나서도 어수룩한 빛들은 얕은 수면 위로 귀가한다. 저녁들에겐 다 집이 있다라는 첫 문장부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통 사람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녁이라는 존재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집이 바로 주황빛 어둠이 모여드는 창문들이라는 발상이 정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는 저녁 시간의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삶의 단면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듯한데요. 그러다 문득 창문은 예비별의 자격이 있다처럼 우주적인 상상력으로 확장되는 지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유수진 시인님의 저녁의 집에 관한 서평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대비를 통해 저녁의 고요함과 고독을 강조하고 있다. 수저 소리가 변기 물 내리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소음이 저녁에 집을 채우고 그 소소한 소리가 모여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설거지를 끝낸 손가락들이 떠올리는 어린 송아지의 배꼽이라는 이미지 또한 일상의 고단함 속에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순수한 생각과 기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문 속 서평을 읽으며 어쩐지 유수진 시인님의 별과 제 별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시를 좋게 봐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창문은 아침에 불이 꺼지고 저녁에 켜집니다. 하루에 2번 깜빡이는 창문을 별과 연결지어 생각했었습니다. 스위치를 딸깍 올리면 집이 된다는 문장은 스위치를 켜는 행위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싶었나 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을 가장 시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는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상주 작가로서 윤동주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윤동주 시인을 연중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도대체 무엇이어서 윤동주 시인은 시에 그렇게 몰두했을까? 나는 왜 시를 쓰겠다고 하나? 왜 사람들이 시를 읽고 쓰는가? 왜 사람들은 시를 읽고 쓰겠다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찾아오는가? 왜 우리는 모여서 이 무용의 쓸모에 대해 고민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시란
사물의 마음을 빗대어 쓰는 운율 있는 짧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 나는 도대체 왜 이걸 꼭 쓰겠다고 매달리는 걸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를 쓰는 일은 질문하는 행위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고 있는 시의 여정입니다. 김남권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시는 무엇인가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시를 쓰는 시인에게는 당연한 화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란 한자를 풀어서 보면 절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난삽하지 않고 절제되고 고요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나를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화전민으로 살아온 저에게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도 시였고요. 청년 시절에 오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체류탄을 피해 숨어들었던 시절에도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시였습니다. 군대에서 야간에 보초를 서면서 바라보았던 수많은 별들도 모두 시였죠. 지금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핏줄 같은 위로를 건네는 것이 바로 시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시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만나서 동시와 놀자라는 강의를 하는 것도 결국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입안에서 동시 한 줄이 줄줄 나오고 어린 시절에 동시와 동화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때문에 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시는 별이고 꽃이고 목숨입니다. 시가 별이고 꽃이고 목숨이라니. 와, 멋집니다. 지금까지 김남권 시인님을 모시고 윤동주 시인의 작품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김남권 시인님의 시적 세계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남권 시인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쓰시고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